아! 1주년 때는 CU를 가면 뺨 맞는 거구나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어떤 행동,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강화시킨다라고 해서 강화학습인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강아지 손 훈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손에 뭐가 들고 있을까요? 뭐를 들고 있을까요? 간식이죠. 그러니까 손이라고 했을 때 다른 행동을 하면은 이 리워드, 이 보상을 안 주다가 손, 그 행동, 내가 원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간식을 줌으로써 그 행동을, 그 특정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AI한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강아지 손 훈련시키듯이 어떤 좋은 행동, 예를 들어서 이세돌, 알파고 잘 알고 계시죠? 이겼을 때만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집 먹었다. 그럴 때 이제 승점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했더니 알아서 AI가 어떻게 둬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내더라. 어떻게 해야 많은 집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더라.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이 비빌 수도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렸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바둑 좀 하십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오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검은색이 먼저 두고요. 흰색 이렇게 두고 검은색이 AI예요. 검은색이 AI고 흰색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람이 삽질했어요. 이렇게 삽질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두면 돼요? 검은색이 여기다가 뒀을 때 리워드를 주면 돼요. 여기다가 뒀을 때 리워드를 주면 된다. 물론 처음에는 헤매겠죠. 검은색이 막 이상하게 둘 텐데 충분히 학습이 됐을 때는 저렇게 4개를 완성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언제 줘라? 5개를 완성시켰을 때 비로소 리워드를 딱 주면은 승리에 대한 행동, 승리에 대한 수를 놓는 것을 지가 알아서 알아내서 그 행동이 강화된다. 이기는 수를 두는 것으로 행동이 강화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 모든 단어를 다 깨우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말 믿어보세요. 에이전트는 아까로 치면 강아지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의 주체입니다. 행동의 주체가 바로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액션은 뭐 액션? 뭐 액션이지 뭐. 그래서 내가 특정 행동을 강화시키고 싶죠. 예를 들면 손,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앉을 수도 있고요, 뒤로 돌 수도 있고요, 뭐 빵해가 벌러덩 자빠질 수도 있고, 손을 내밀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손만 쓸게요.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손이라는 녀석을 강화시키고 싶으니까 손만 썼다. 자, 리워드는 뭐였어요? 간식이죠. 오목 상황으로 넘어가자면, 그때는 에이전트가 흑돌이죠. 액션은 뭡니까? 수죠, 수. 어디다 둘지? 리워드는 뭡니까? 뭐 승점이라고 할게요. 많이 이기는 거. 그게 승점. 여기로 와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는 주인 같은 거예요, 주인. 엔바이러먼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환경인데 리워드를 언제 부여할지,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간식 얼마나 줄지, 이런 것들을 다 주인이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된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시로는 주인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겼고, 바둑의 룰, 그걸 알고 있고, 언제 리워드를 줘야 되고, 몇 점이나 줘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판, 그리고 백돌이 되겠습니다. 백돌도 누군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인 거죠. 바로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예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 참 좋아해요. 강화학습은요, 마칩적이다. 강화학습은 마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과 1주년이 됐다고 합시다. 자, 1주년이에요. 그러면 그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CU도 좋지, CU 도시락 못 참지. 근데 그날만큼 맛집 가야죠. 1주년입니다. 맛집 가야죠. 근데 첫 여자친구다 보니까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은, 인바이러먼트는 이건 거예요. 인바이러먼트 자체는 여기가 10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CU로 가면 안 돼. 뒤져. 그럼 뺨 맞고 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근데 뭐 K-벨븐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날만큼은 맛집을 가야 된다는. K-벨븐이 뭡니까? K-벨븐 뭔지 아시는 분? K-벨븐 뭐요? 이것도 몰라? 김밥 천국이잖아요. K-벨븐. 코리안 레스토랑 한식 전문점 KB-헤븐입니다. KB-헤븐은 리워드를 마이너스 10점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로 도달하면 마이너스 10점인 거여서 길찾기 하는 건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판을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서 이동을 할 거고, 에피소드라 하면
몇 번째 여친이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일단 내려가서 잠깐만 정리해볼게요. 이 미로 찾기, 맛집 찾기의 예시에서 스테이트는 위치입니다. 위치, 좌표, 위치 좌표. 그러니까 현재 어디 있는데, 현재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요게 바로 스테이트, 현재 상태를 얘기해주는 거고, Q 펑션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저희는 찾아낼 건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위치에서 아래로 가면 좋은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100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거겠죠? 여기다가 100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치마다 그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리워드를 몇 점 얻을 수 있는지 기대값, 그것이 바로 Q 펑션 값이에요. 그래서 Q 펑션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떤 함수인데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뭐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스테이트와 액션의 함수라는 것은 이 위치에서 이 행동을 했을 때 몇 점짜리 행동이냐? 그게 Q 펑션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나 액션에 대한 값이니까 펑션, 이렇게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리기 위해 에피소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피소드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여친, 에피소드 1인 거예요. 그게 에피소드 1. 첫 번째 여친 때는 맨 처음에는 Q 펑션이 다 빵이에요. 다 빵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4분의 확률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랜덤하게 이동했을 때 CU는 못 참, 너무 가깝고 이러니까 CU 간 거야. 가성비도 좋고, 야, 새로 나온 핫바가 있대. 1주년인데 새로 나온 핫바가 있대. 여기로 간 겁니다. 바로 뺨 맞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친 끝났어. 근데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여친 사귀는 겁니다. 에피소드 2에요, 이번에. 에피소드 2. 두 번째 여친. 그때에는, 잘 보세요. 그때에는 Q 펑션 값이 내 경험치인 거예요. 경험치.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 1주년 때는 CU를 가면 뺨 맞는 거구나,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0이에요. 아직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확률로 골라요. 3분의 1 확률로 골라. 그리고 참치김밥, 김치김밥 그 조합을 못 참아서 또 여기로 갔다가 또 쳐맞고 두 번째 여친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단 잘했어. 하지만 좋진 않다. 그래서 에피소드 3로 갑시다. 세 번째 여친. 여친은 잘 사겨, 근데. 여자친구는 되게 잘 사겨가지고, 벌써 세 번째 여친이야. 금방금방 그냥 사겨버려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이번엔 여기로 오고, 이번엔 또 나머지 3분의 1 확률인데, 그냥 여기로 선택했다 칩시다.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로 왔다 쳐. 그 다음 4분의 1 확률이야. 여기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만하고. 여기서, 일로 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갖다 쳐. 그래갖고, 세 번째 여친 아주 성공적으로, 여기로 가게 됐습니다.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네 번째 여친을 만났다 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여친은 1주년 이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 1주년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여친에 대해서. 그래서 에피소드 4야. 나중에 헤어졌겠지. 어떻게 됐어.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전히 어디로 이동할지 몰라요. 여기 0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좀 아쉽다.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로 내려가면 진짜 딱 끝인데, 여기까지만 가면 끝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습니다. Q러닝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Q러닝. 그래서 Q러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값을 잘 학습해 나가는 건데, 이 Q러닝을 할 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Q값을 얻어내면, 그러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인 겁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강화학습은 그냥 기존의 머신러닝에 있던 겁니다. 근데 딥러닝을 이제 사용하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네 번째야, 몇 번째야? 네 번째 여친이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왔다 쳐요.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 확률로 골라요. 어쩔 수 없어요. 4분의 1 확률로 고를 겁니다. 그때 우연히도 운 좋게 오른쪽을 골랐다 쳐요. 그때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이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싶은 건데, 이동해서 보니까 여기서 아래로만 가면 100점이네. 그러니까 여기 판에 써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데리고 와라, 요겁니다. 이게 Q러닝이에요. 끝이에요. 내가 거기를 이동하게 됐어요. 액션을 취하게 됐어요. 가고 나서 보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00인 거야. 그래서 이전 스테이트에서 행동했던 것에 대한 Q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동하고 나서 그 전 스테이트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점수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온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써주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에피소드를 많이 진행하고 나면은 요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100번째 여친을 사귀었을 때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그냥 요래 가죠. 능수능란하게 가죠. 근데 조금 아쉬운데? 왜 아쉽냐면 잘 보세요. 여기 밑에 사실은 여기 밑에 약간 좁은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 그러면은 와 여기 대박 맛집 안에 진짜 30년 전통의 미친 미슐랭 맛집이야. 무슨 뭐 예를 들면 리워드 1000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하자면 여기서 출발하면 그냥 이렇게만 가게 될 거예요. 너무 능구렁이가 돼버렸어. 너무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어. 천 번째 여친도 이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 뭐라고요? 탐험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 개념은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인 입실론 그리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실론 그리디를 하면요. 이 입실론은 0에서 1 사이 값을 정해주시면 돼요. 제가 0.1로 한번 잡아볼게요. 0.1, 0.1입니다. 그러면 0.1의 확률만큼은 나 1탈할 거야. 이게 입실론 그리디예요. 0.1의 확률만큼은 이 값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4분의 1 확률로 이동하겠다. 완전 랜덤하게, 풀리 랜덤하게 이동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입실론 그리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인데 입실론 0.1로 잡으면 10% 확률로 행동할 때마다 10% 확률로는 일탈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다 보면 여기서 1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하다 보면 여기서 1로도 들어가 볼 것이고, 여기서 1로도 가보고 1로도 가보겠죠. 에피소드를 많이 진행하는 거예요. 수만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00 여기다 1000. 그러면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리고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리고 또 가장 큰 값을 가져오니까 여기도 1000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루트, 새로운 패스를 찾게끔 해주는 겁니다. 더 큰 리워드를 향해서. 뭐 게임을 생각하셔도 돼요. 게임이나 오목 이런 걸 생각해 보셔도 약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바보라면 내가 이렇게 더 버리죠. 근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발각돼서 짠, 그 다음에 검은색 짠, 그 다음에 파란색 짠 이렇게 해서 막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남겨놓고 다른 데를 좀 완성시킨 다음에 여기를 짠 해주면은 그러면 4-3 점퍼 바로 들어가가지고 못 막죠? 아무것도 못하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익스플로레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개를 완성시켜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면은 계속 이렇게만 하려고 할 텐데, 또 다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기 위해서 1탈도 해보고 다른 데도 더 보고 막 이렇게도 더 보고 저렇게도 더 보고 희한하게 더 보다가 굉장히 좋은 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파도 똑같이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사람이 두던 대로 두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잘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두던 대로 두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었던 거죠. 사람만큼밖에 못 둔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익스플로레이션 해가지고 새로운 수를 좀 네가 알아서 개발해봐 그랬더니 이세돌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바둑이 아니다. 신의 바둑이다 이거. 졸라 잘한다. 졸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익스플로레이션의 힘입니다. 오케이? 너무 사람 사는 얘기 같지 않아요? 너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과거의 내가 현재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습니까?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스테이! 겪어와서 보니까 야 여기 지옥이야 여기 야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 스테이! 막 이러잖아요. 후회해가지고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에피소드를 진행해보니까 첫 번째 여친 사귀고 나니까 이렇게도 뺨 맞고 저렇게도 뺨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경험을 많이 해서 큐펑션, 여러분들만의 큐펑션을 열심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능구렁이 같이 잘 이렇게 맛집도 잘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강화학습이 되게 진짜 이 사람이 정말 학습하는 것이랑 비슷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자, 갑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또 판이 있었다면 이 길도 알게 되겠죠? 익스플로레이션 통해서. 그러면 이 길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좋은데 사실 여기서 아래로 가는 게 좋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인간적으로다가 아래가 낫죠. 아래가 빨리 리워드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 상황 제가 알려드린 개념까지로만 이용하면은 그걸 모릅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여기도 100점, 여기도 100점입니다. 근데 여기로 가자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디스카운트 벡터. 디스카운트 벡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감마로 표기를 하는데 밑에 다 있습니다. 익스플레이션, 디스카운트 벡터 다 있어요. 뭐 어떤 건지 다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는요 0에서 1 사이로 잡습니다. 마찬가지 0에서 1 사이로 잡고요. 0.9라고 해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디스카운트가 뭐예요? DC, 세일, 싸게 해주는 거를 바로 0.9라고 하잖아요. 리워드를 세일해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먼 리워드일수록 안 좋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리워드를 가지고 오잖아요. 맨 처음에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 감마만큼 곱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0.9를 곱했기 때문에 90이 돼요. 이게 바로 디스카운트 팩터의 방식인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설명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큰 값에서 가져옵니다. 81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니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죠. 90, 81, 70 이런 식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값인 90으로부터 0.9를 곱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예로 치면 얘도 900 이렇게 되겠죠. 810 이렇게 되겠죠. 그건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 위치에서 오른쪽이 좋아요, 아래가 좋아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래가 좋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뭐 덕분에? 디스카운트 팩터 덕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강화학습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머신러닝의 4가지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자기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인공신경망 선형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번 주십시오.